세상의 모든 마인드를 읽어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하티타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 내면의 두 가지 키워드, 바로 욕망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. 인지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님, 그리고 상담심리학자 조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. 요즘 좀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. 직장을 구할 때 돈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젊은 세대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.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. 이런 거는 어떻게 욕망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?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네. 어떤 교수님께서는 왜 요새 M2030이 워라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까지 막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그 친구들이 살아온 성장 환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만 해도 뭔가를 노력을 하면은 이룰 수 있었어요. 예, 뭔가 공부를 하던가 뭔가 근검절약을 해서 돈을 모으고. 돈을 모으면 뭔가 그래도 집이라도 살 수 있었고 뭐라도 할 수 있었고 그래.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만 계속 보고 자란 세대인 거예요. 맞아요. 네. 월급으로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노력한 만큼 안 나오는 소득이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직감적으로 좀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일종의 좀 학습된 무기력에 가까운 것들이 좀 요즘 세대들이 좀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근데 그래도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. 뭔가 하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. 그쵸, 그쵸. 예, 그래서 근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. 네. 현재 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좀 직장도 그렇게 좀 구하고.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네.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믿고 싶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, 항상 다음 세대가 더 똑똑할 거예요. 다음 세대가 더 똑똑할 텐데, 그렇다고 갑자기 IQ가 120인 나라가 160, 70이 되는 건 아니죠. 그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더 진보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동력을 그 친구들이, 젊은 세대가, 더 후배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인데, 자, 일단 기본 원칙은 먼저 말씀드리자면, 언제나 일어났던 현상은요, 그 모든 세대는 그 전 세대보다 더 다양하고 다음 세대보다는 더 다양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 세대보다 조수영 교수님의 세대가 더 다양하고요. 서로 더 다른 거죠. 그 다음에 백일홍 아나운서가 조금 더 동생이라면, 맞나요? 더 동생인가요? 네, 그렇겠죠? 근데 어쨌든, 감사합니다. 네. 많이 동생이라면 어느 분한테 혼나는 거예요? 더 다양할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의 10대는 더 서로 벌어져 있죠.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데 오히려 더 편차는 커지고 있어요. 그럼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. 왜 예전의 학생들보다 요즘 학생들이 더 가르치기 힘든 거야?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. 수준이 떨어져서? 사실 수준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예전보다 더 편차가 커지니까 어느 지점에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힘드신 거가 꽤 있거든요. 대학교 그 강의실에서 이제는 유행어를 구사하면 큰일 나요. 진짜 유행어를 못 알아듣나요?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다 보는 프로그램 이런 거 없잖아요. 맞아요. 예전 같으면 국민 드라마 막 이런 거 보면 막 70%, 80%, 심지어 피구왕토끼 만화 영화가 60%씩 나오고 그랬어요. 얼마 전에 했던 그런 드라마들, 우리나라에 막 그 정말 빅히트작들 15%, 맞아요. 17, 8, 17, 18만 나와도 엄청난 시청률이다.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더 개인차가 더 다양해지고 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그 친구들을, 그 세대들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. 건건이 그때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자고.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들었을 때도 항상 이런 느낌이었어요. 난 아닌데. 좀 불편하신가요? 나는 아닌데? 나는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. 제가 맨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또 이 다음에 질문 드릴게, 돈보다 다른 가치를 두고 직장을 고르기도 하지만
또 이렇게 구한 직장을 쉽게 그만두거나 옮기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긴 평생 직장이고 나는 뼈를 묻을 거야 했는데 약간 지금 친구들은 그런 인식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행복을 또 추구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, 교수님들은? 그러니까 만약에 야 오늘부터 한 5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자라고 생각하면요.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5일 동안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에너지를 뽑아낼까를 생각하겠죠. 근데 앞으로 5개월 동안 이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해서 성과를 내야 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았어 그러면 진짜 간식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그 힘을 다음에 아끼고.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뭐 이런 것 의외로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잘 안 챙기는 것들을 막 챙기죠. 그러니까 길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챙기는 게 있어요. 그게 행복입니다. 그러니까 5일 짧게 일하고 성과를 내자라고 하면 이 일을 잘해서 끝나고 행복하자지만 5개월을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면요.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회식을 한번 하시고요. 네. 한 2달 정도 됐을 때 조금 피로 풀 수 있는 그런 생각 아니면 또 뭐 단합대회, 체육대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좀 해보고 심지어 그 조직 전체가 아니면 개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추구하는 단위도 달라질 수 있겠죠. 그걸 느낀 거예요. 오래 일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걸 직감한 젊은 세대가 행복이 목표가 될 수 없고 중간중간에 내가 자꾸 도구처럼 써야 되는 무기나 수단이 됐다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힘든 선배들이 누구냐? 불행한 선배를 보면서 못 견디더라고요. 나는 네, 여기서 네, 행복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앞선 사람이 그렇지. 그렇지 못한 걸 봤을 때 네, 네. 그만둬야겠다. 끔찍하죠. 특히 어떤 직장일수록 그 타격감이 더 클까요?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게 더 크겠죠. 그게 내 미래니까. 현실이 좀 이상과 다를 그렇죠. 때.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간 직장일수록 그게 더 크겠죠. 오래 일하고 내가 동기부여 잘 돼서 많이 준비해서 들어간 소중한 직장일수록 특히 최근에는 불행한 선배, 워라밸 무너진 채 일만 하는 선배, 회복 탄력성이 아예 엉망진창으로 떨어진 선배들을 보는 건 정말 지옥 같아요. 지옥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이 불행하고 워라밸 무너져 있고 회복하지 못하는 선배들의 리더십은 능력과 무관하게 영향력은 이제 점점 거의 바닥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죠.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우리 중년이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잘 살면서 일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.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알려주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이제 행복을 조금씩은 찾으면서 일을 해야지 좀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좀 소비 행태가 약간 행복을 추구하는 형태로 좀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뭔가 편도족이나 아니면 이렇게 짠테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아낀 돈으로 좀 플렉스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. 뭐 10만 원 넘는 오마카세를 즐긴다든지 이렇게 짠테크를 하면서도 플렉스를 즐기는 이런 소비 행태는 어떤 심리에서 나온 걸까요? 그리고 오픈 채빵에 그렇게 그지 카페라는 게 생겼대요. 그지 카페요? 들어갈 때 나는 그지입니다. 이렇게 인증을 해서 뭐 나는 오늘 그래서 아이디가 10만 원.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10만 원 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극 짠테크로 해가지고 그런 카페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풍토로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강의실에서 보는 학생들은 정말 수업 시간에 최신 겁나 비싼 겁나 비싸. 겁나 비싼 야, 전문 용어 나왔다. 겁나. 풀 세트로 이렇게 시계 가격이 장난 아니죠. 시계에다가 뭐 이렇게 태블릿 PC에다가 펜슬에다가 여기 귀에도 꽂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수업을 다 들으러 오는 거 보면 정말 좀 부럽기도 하고 부모님을 잘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편은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고 싶은 거는 여전히 있고 하지만 나의 경제적 상황은 그것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타협된 행복감인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
자기한테 필요한, 그래서 아껴야 될 거에는 극도로 아끼고, 네. 하지만 내가 꼭 갖고 싶은, 하고 싶은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소위 말하는 플렉스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우리가 남의 보는 것을 왜 저런데 돈 쓰지? 제가 늘 그러거든요. 낭비와 통 큰 거의 차이가 뭐냐? 낭비는 내가 싫어하는데 돈 쓰는 사람을 보면서 낭비한다는 거고, 통 크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동일한 영역에 돈을 잘 쓰는 사람을 보고 통 크다고 하는 건데, 내 기준으로, 본 사람 기준으로.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다양해지고 있죠. 사실은 급격하게. 저희 세대도 다양했지만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지금의 40대, 30대, 20대가 다양해지고 있는데, 그걸 어느 정도 성숙하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눈으로 보느냐는 앞으로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. 네. 그만큼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가 다르기 네. 때문에 행복에 대한 뭐 기준도 다르고, 그럼요. 그래서 소비 네, 네. 행태도 각자 다르고 네, 네. 뭐 이런.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전한 사회예요. 왜냐하면 다양한 같은 사회가. 자원을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만족할 수 있거든요. 행복의 잣대가 하나로 통일되잖아요.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피 튀기고 살 튀기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한정된 걸 다 네, 같이 네, 네, 목표로 하면 그렇죠. 네. 아.